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그 결과가 궁금하실, D-2인가요? 미국 날짜로 화요일, 한국 날짜로 수요일 아침 10시, 미국은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에 해리스 후보 대 트럼프 후보의 토론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토론에 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 그리고 이제 이런 때는 모든 매체에서 전부 그걸 취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가디언이 가장 좀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매체 것을 종합을 해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많은 그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토론이 거기에 어쨌든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번 쫙 그 정리를 하는 그런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의 입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미국에 대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것 역시 세계의 뭐 증권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고 많은 여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선거 이후에 완벽한 폭풍이다. 뭐 언젠가 영화에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나온 뒤에는 기후변화에도 그 퍼펙트 스톰이 인용이 되고 정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한 폭풍이 몰아칠 만한 여러 가지 5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제 그 같은 내용들도 전해드리고, 마지막에는 조지아주 하이스쿨의 총격 사건 용의자 범인이 그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텍스트도 보냈고 어머니가 학교에 경고도 했고 하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후보가 너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가디언의 보도를 전해드릴 텐데요. 주로 이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워낙에 그 트라이얼 로여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전혀 법정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교통 티켓만 담당한다던가, 전에 트럼프 후보의 뭐 선거 개입 그 문제에서 막 앞장서서 트럼프 후보가 내세웠었던 젊은 검사가 바로 그런 검사잖아요. 교통 티켓 관련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는 트라이얼 로여입니다. 가장 이쪽 그 법조인으로서는 센 사람이죠. 법정에 가서 직접 맞붙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 준비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인가요? 아무튼 펜실베니아주 어딘가 오래된 그 호텔에서 완전히 조명도 ABC 텔레비전에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 텔레비전 조명 다 해놓고, 그리고 상대 후보,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의 대타가 있어서, 이 대타는 그 힐러리 클린턴이 뭐 잘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트럼프 후보가 입고 나올 옷과 비슷한 옷, 빨간 타이 이런 거 메고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한답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는 뭐 어제도 보니까 위스콘신 주에서 선거 유세도 하고 이렇게 테이블에서요, 뭐 그냥 의자 좀 당겼다가 밀었다 가끔씩 이렇게 뭐 후보 토론 정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 뭐 이름도 다르게 부르던데요. 그렇게 스타일도 다릅니다.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너무나 반대죠. 한 사람은 젊고 59살, 한 사람은 78살, 또 성별도 남자와 여자, 흑인계, 인도계, 여성과 백인 남자 중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유색인종과 여자를 불편해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기질은 얼마나 반대입니까? 트럼프 후보는 그냥 확 이렇게 쏟아내는 스타일이고, 카멜라 해리스는 검사잖아요. 정책도 당연히 반대되는 게 엄청 많죠. 이런 사람이 이제 화요일에 후보 토론을 하는데, 미국 역사상 이 가디언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무 평이해서 심심할 수도 있는 검사와 범죄자의 대선 토론. 딱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34개 형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잖아요. 지금 사실 트럼프 후보의 신분이. 와, 검사 처음이죠. 지방검사, 검찰총장 다 한 트라이얼 로열 출신의 이 카멜라 해리스. 그리고 지금 34개 완전히 혐의 받은, 그 유죄 판결 받은 거 하나만 갖고 말하자면 섹스 스캔들이죠. 일종의 포르노 배우와 섹스 스캔들, 허쉬머니 스캔들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혼돈되시죠? 그 허쉬머니, 입막음용 돈 재판에서 그 입막음용 돈을 비즈니스 사기 처리한 것으로 위조하고 해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선고 공판은 판사가 오해받지 않겠다 하면서 선고가 끝난 뒤에 이제 선고 공판을 연다고 한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또 첫 번째 토론이지만 유일한 토론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다시 토론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참 이것도 달라요.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초당적으로 만들어지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 사람들이 전부 후보 토론은 몇 번 하고 뭐 이런 걸 다 날짜도 정하고 하는데 지금은 후보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본인들끼리 합의해서 하는 아마 마지막 토론일 가능성도 높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75일 만에 있는 일입니다.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이렇게 쭉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일 모레 이제 결과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만큼 카멜라 해리스도 트럼프 후보도 그 방면에서 어떤 전문가적인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누군가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또 하기를 바라는 거죠. 서로 상대 후보가. 그런데 그런 일이 나올 것을 그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이미 허니문이 너무 길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 허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75일이나 허니문 기간이니까 이 허니문 기간을 깨버릴 수 있는, 끝내버릴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민주당 카멜라 해리스 후보로서는 수천만 명이 보겠죠. 당연히 지난번에도 무슨 뭐 전당대회 5,100만 아니죠. 지난번 6월 27일에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의 그 토론도 5,100만 명이 봤으니까 이건 5,100만 명 이상 보지 않을까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미국 인구가 뭐 3억 몇천만 명 정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본다면.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로서는 5,100만 명 앞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의 불타오르는 위험성을 바이든은 해내지 못했지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못했던, 대강은 알지만 정말 그러면 큰일이겠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정말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위험성을 확실히 심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토론입니다. 참 이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대선 후보 토론이 이번에 7번째죠. 빌 클린턴의 와이프인 힐러리 클린턴과 3번 했고, 그때 막 덩치가 큰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 옆을 막 가서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바이든 후보와 2번, 첫 번째 대결할 때, 그리고 이번에 한 번, 카멜라 해리스와 7번째입니다. 이러면은 역사상 누구보다 대선 후보 토론 경험이 많은 거예요. 보통 미국이 이제 재선까지만 허용을 하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해왔던 것은 보통 이제 3번씩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선하면은 6번이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이런저런 스토리로 인해서 트럼프 후보는 7번째 가장 많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경험이 많은 겁니다. 물론 해리스 후보도 트라이얼 로여였으니까 법정에 가서 하는 거, 배심원 앞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고, 그리고 여러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연방 상원 선거까지 토론을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의 토론은 처음입니다. 여기는 카멜라 해리스가 훨씬 그야말로 이제 그냥
처음 하는 사람이고 트럼프 후보는 달인 중에 달인인 거죠. 이제 이런 문제도 조금 있기는 있고요. 해리스 후보는 이제 2020년도에 바이든과 같이 이긴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한 일이지만 본인은 부통령이니까 미국에서 부통령 별로 힘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가 한 일에 대해서 아주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을 바이든이 못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그걸 방어하면서도 본인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고 아마 판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디언은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보면은 막 사람들이 트럼프 가둬, 감옥에 가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 그건 이제 법원에서 핸들할 것이고 우리는 11월 달에 보여주면 된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미 그 유죄 그 판결이 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 얘기는 해왔잖아요. 59살에 카멜라 해리스가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검사를 선택하시겠어요? 범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죠. 그런데요, 이것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에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지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앞으로도 진행돼야지 될 여러 재판, 이 같은 입장에 누군가가 후보로 놓였다면 그야말로 생각해보지도 못할 미국식 표현으로 라이어빌리티를 그냥 완전히 그 약점과 그 어려움을 다 안고 가는 건데 트럼프 후보는 이번에 토론에서도 난 억울하다. 내가 순교자야. 나조차도 이렇게 기소가 되고 이렇게 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 나는 대통령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 먹고 살 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순교자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선거 개입이라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층에는 이게 통합니다. 90분 동안에 트럼프가 해리스의 허니문을 끝내느냐, 해리스가 지금까지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럭저럭 막 이랬었던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하나를 보여줘서 유권자들을 아차 쉽게 만드는가.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요. 다 해본 것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뭐 백인 우월주의자다, 여성을 싫어한다, 유색인종을 혐오한다. 안 통했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는 그런 것을 특별하게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장점으로도 쓸 수 있는 검사라는 것, 범죄자라는 것, 그거는 가지고 가지만 그 밖에 무슨 뭐 인종적인 것 아무리 트럼프 후보가 해도 뭐 별로 크게 답하지 않잖아요. 정책으로 가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 필라델피아 그 내셔널 컨스티튜션 센터에서 하네요. 미국이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로 되는데 그 기본이 됐었던 뭔가 뭐 컨스티튜션과 연관된 필라델피아. 그리고 청중 없이 하는 토론은 트럼프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다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청중 없이 마이크 끄고 하는 토론에서 트럼프는 성과를 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도 후보로서의 토론을 많이 했지만 청중 없이 하는 토론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뭔가 방송을 하면 저도 지금 청중이 없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없으시긴 하지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고 반응을 즉각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반응은 댓글에서 시간이 지나고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토론을 할 때는 후보들이요,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있으면 청중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내가 반격할 때 해야지 되겠구나. 이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저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청중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오로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방송을 해야지 되는 거죠. 반응이 없기 때문에요. 마이크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난번이 아니라 바이든과
첫 번째 선거에서 토론할 때 트럼프가요, 71번을 껴들어갔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에 그냥 무슨 욕 비슷하게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뭐 또 껴들어오기를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으로서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껴들어오기 했을 때는 I'm speaking, Mr. Vice President. 제가 다 얘기하고 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느물느물 카멜라 해리스는 그랬지만 그 당시에 바이든 후보가 엄청 화가 났었던 71번을 껴들어갔으니까 그 뒤에 뭐 사람들이 불쾌해하기도 했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대통령 후보라면서. 그런데 이번엔 껴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가 말할 때 내 마이크가 뭐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자산도 본인이고 최고의 적도 본인인데 이걸 카멜라 해리스가 미끼를 던져서 살살 이렇게 해서 끌어오도록 하면서 본인이 확 마이크 켜 있을 때 폭발을 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이제 굉장히 줄어든 거죠, 이번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후보는 당연히 급진 좌파.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이거 통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바이든과 세트로서 모든 것에 책임이 있어 통하지 않았고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서 인터뷰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잖아. 별로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인종에 대해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허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지난번에 그 힐러리 클린턴과 토론을 할 때는 여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딸 빼고. 와이프였었던 여자들 빼고 그것도 본인이 사랑할 때만 빼고는 별로 여자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색인종. 근데 게다 대고 힐러리 클린턴은 백인이기도 했죠. 카멜라 해리스는 흑인계, 인도계란 말이죠. 해서 이제 이건 트럼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입니다.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maybe 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다만 이 트럼프가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러 선거 운동을 할 때 특히 검찰총장 운동하고 할 때 체크를 보낸 적은 있어도 가까이서 대화하고 하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딱 만나서 토론을 하려면은 또 은근히 이런 사람이 샤이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입장이 변한 것을 설명을 잘해야 되겠죠. 왜 전 국민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지지를 하다가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이런 사람처럼 그걸 이제 슬그머니 뒤로 가져갔는가. 펜실베니아의 오일 시추법, 프래킹 반대하다가 왜 반대하지 않느냐. 플라스틱 스트로우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다가 왜 그것도 슬쩍 물러났느냐. 국경도 왜 점점 강하게 한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인터뷰할 때. 그 프래킹 같은 것도 오일 시추를 하면서도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딱 세워놓은 목표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결론 자체는 전부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러네, 설득력이 있네, 내가 좀 너무 그랬는가 봐, 이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하면 똑같은 말인데도 아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본인들의 능력인 거죠. 보스 바이든을 방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새로운 챕터로 나가야지 된다. 지금 체인지, 호프, 뉴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이 토론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 토론이라는 것을 제가 빌 클린턴 때부터 봤거든요. 항상 보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토론이 꼭 뭐 대통령을 뽑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리스라는 후보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주 이상한 시츄에이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기는 한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토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토론이 끝나고 나면 정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몇몇 장면 있죠? 그런 몇몇 장면을 기억을 하거든요. 인상적인 장면을. 뭐 로널드 레이건이 예전에 지미 카러가 나오니까 아유 또 나왔는데 뭐 저런 분의 그 시대를 살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알고가
알고 후보가 토론할 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점이 됐다던가,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는 토론하다가 시계 봐서 유명하잖아요. 그 얘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상적인 뭐 그런 장면 가지고 어차피 어떻게 모든 유권자들이 전부 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상이 좌우한다. 그리고 지금 9월 10일이죠. 9월 10일에서 선거, 물론 이미 조기 선거 같은 거, 뭐, 투표용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조기 투표도 하시고, 우편 투표도 하고 하시지만, 마지막은 아무튼 11월 5일이잖아요. 그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서, 혹시라도 화요일 날이라도 maybe 결정적인 뭔가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한 후보가 안정적인 위치로 올라가서 쭉 기선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서로 뭐 그럭저럭 하다면 또 뭐 이제 한 두 달 조금 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토론을 세계 이벤트로서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캠페인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토론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뭐 이번에는 저도 팩트 체크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팩트 체크 나오고 여론조사 나오죠. 그리고 그 여론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토론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좀 거칠어집니다. 점점. 어제 이제 우위스콘신주에서 지난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인간들은 내가 전부 감옥에 보내겠어. 당선된다면. 그것도 장기 징역형. 본인이 판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보낸다고. 이게 지금까지 했었던 말 가운데 가장 분명한 공약입니다. 증거는 내놓지 못해서 법원에서 거의 모든 케이스가 다 기각당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의 분들은 부정선거였다고 믿고 계시고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는데, 여당이었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익숙한 불만과 주장을 어제는 아주 선거 공약처럼 해버렸습니다. 변호사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정치 액티비스트, 또 그 도너, 그러니까 기부자들도, 유권자도, 선거 관리자 모두 다 기소의 대상이야. 내가 다 감옥에 집어넣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지금 조지아주에서 그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본인이. 워싱턴 DC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며칠 전에는, 불과 며칠 전이에요. 팟캐스트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트럼프 후보와 JD 벤스 부통령 후보는요. 팟캐스트에서 실제로 작은 차이로 본인이 졌다고 인정을 했어요. 물론 선거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됐기 때문에 뭐 이런 조그만한 조건절은 붙였지만 본인이 아주 작은 차이로 졌다고 인정해서,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아니 의사당 폭동 사건 때 많이 참여를 했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가 한 일이 헛소리란 말이야,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하고 또 막 일어나고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보통 이제 다 지나가는 잡음이기 때문에 정규 방송 시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 교육부를 없애겠다라고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2025에 딱 나온 트럼프의 임기 2기의 청사진에 교육부 없애버리겠다 하는 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바로 이것, 민주당이 공격하고 트럼프는 나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어디서 가장 분명한 공약을 할 때 그 공약의 내용은 반드시 프로젝트 2025라는 보수적인 재단,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 측근 사람들 한 140명과 같이 만든 900페이지 분량의 트럼프 임기 2기의 청사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부를 없앤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헤리티지 재단 같은 데서 이렇게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청사진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이고 트럼프 임기 1기에도 그랬었고,
우리 헤리티지 재단이 만든 그 청사진을 트럼프가 70%나 이걸 다 이렇게 했어 라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너무 극단적인 것이 많으니까 뭐 기상청도 뭐 민관화한다, 무슨 메디케어 혜택 같은 거 점점 줄인다, 뭐 연방준비제도도 없애버리고 뭐 법무부도 없애고 FBI도 없애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지금도 대통령 파워 너무 많잖아요. 완전한 파워를 줘서 선출직 공무원들도 없애고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프로젝트 2025거든요. 거기에 교육부를 없앤다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들어갔는데 트럼프 후보가 어제 그 같은 공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딕 체니 전 부통령 전 그 국방장관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무늬만 공화당이다, 저 사람. 어제 제가 딕 체니에게 무늬만 공화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람의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럼프 후보는 저 사람 무늬만 공화당이야. 무늬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딕 체니는 제가 시민으로서 당보다 나라를 더 위에 둬야지 된다는 걸 압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리노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무늬만 공화당이다 라고 트럼프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요? 진아김 선생님, 진아김 7244 리노가 아니라 리노가 뭐예요? 라이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리노라고 하니까 라이노 아닌가요? RHINO. 근데 아니죠. 그건 이제 뭐 혼돈하실 수 있고요. 라이노는 컵불소잖아요. 한영애야. 컵불소 하는 컵불소가 라이노고, 리노는 그냥 이것 좀 솔직히 말해서 발음도 상관없는데 리노가 맞고요. 뭐 약자니까 그 Republican in name only. 그러니까 이름만 공화당이다. 이런 거잖아요. 가끔 이제 뭐 이렇게 혼돈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모르면 어떻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제이슨 575A. 마찬가지로 통치 철학이나 입법 스타일이 공화당과 비슷한 민주당 정치인, 그러니까 무늬만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디노, 이번에는 리노가 아니라 디노. 왜냐면 데모크래트 in name only라고 합니다. 콧불소가 아니듯 이것도 공룡이 아닙니다. 어쨌든 둘 다 경멸의 뉘앙스로 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DMR 1537 해리스는 중도로 나가야 해요. 낙태권과 일부 증세안을 제외하곤 조금씩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PC, 뭐 political correction 있잖아요. 여기에 환멸하지만 또 몰상식한 저질스러운 범법자 트럼프에게는 표 주기 싫은 공화당원과 인디펜던트 표를 모아야 해요. 딕 체니와 세임 페이지에 있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부지기수일 듯, 아님 존 볼튼처럼 투표 포기하고 싶게 하든. 플로리다, 텍사스마저 4%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4% 정도만 이제 트럼프가 앞서간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와도 대승입니다. 그러면 환경주의자들을 실망시켜도 프래킹 찬성하는 것 잘했음. 그런데 한국 공영방송에서도요, 푸틴이 해리스 지지한다고 제목 걸어놓은 뉴스 합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 한국인들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시네요. 지금 해리스, 이분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해리스는 그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좌파, 급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자꾸만 조금씩 바꾸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의 지금의 굉장히 초조하게도 보이는 그런 거칠어지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 여론을 보면은 이거 중요한 여론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트럼프가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사이에서 1%포인트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 공동 여론조사 48%대 47%인데요. 트럼프 후보가요, 오히려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을 하면. 그리고 이슈에서도 유리하죠. 항상 현직보다는
도전자들이 공격할 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러나 또 지금 이제 중요한 그 블루월 세 군데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팽팽하네요. 팽팽한데 해리스가 조금 앞서간, 이건 CB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역시 항상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이 중요하죠. 점점 선거에 가까워 갈수록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여론들을 많이 봅니다. 미시건에서 50대 49% 해리스가 앞서가고, 펜실베니아가 지금 똑같습니다. 펜실베니아 굉장히 중요하죠. 위스콘신 51%대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멀리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 미국에서 어떠한 혼란이 있을 가능성 50%다 하는 것, 악시오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미국의 민주주의, 또 미국 하면 또 정직함, 뭐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을 하면 또 깔끔하게 용서해 주기도 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어떤 좀 점잖게 예의 바르게 하는 모든, 이것은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러라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스포츠를 가르치잖아요. 스포츠 팀에, 리틀 리그에 넣어서 공정하게 페어 플레이하고, 그리고 딱 승복하고 하라고 하는데 요즘 어른들이 안 해요. 아이들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 민주주의, 또 정직함, 예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화약고, 이런 그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보도거든요. 너무 정치가 양극화됐고,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정치적인 폭력, 심지어 트럼프 후보, 그 용의자가 어떤 상태였던 암살 미수 시도가 있었고요. 역사적인 기소, 이렇게 기소를 당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옵니다. 허위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년 동안에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싹 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대혼란이 쏟아질 텐데,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이기면 안 그러는데,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긴다 할지라도 해리스 측에서도 별로 만족스러워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민주당 측에서도.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진다 하면 이건 미국이 큰일, 그런 면에서 겪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 집행관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5가지 퍼펙트 스톰인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넘버 1, 절망한 트럼프. 수용한다는 약속을 안 하잖아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겼어도 받아들인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기면 받아들이고 지면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정치 미래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자신의 법적 미래, 법적인 그런 것에 따라서 자유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하도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 정말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민주당이 고의로 데리고 들어와서 불법으로 투표를 하게 만든다. 지금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도 너무 좋다는, 최고의 엔지니어라는 일론 머스크도 위험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너무 차이가 작아요. 이 여론조사의 차이가. 1964년 이후 치러진 15번의 그 대선에서 후보가 거의 최소한 한 3주 동안 여론조사에서, 아무튼 그 여론 그 표 차이가 5% 이상, 3주 이상을 앞서가는 적이 많은데, 지금은 그게 단 하루도 없었잖아요. 5% 이상 누가 앞서간다. 중요한 의미 있는 여론조사나 의미 있는 그 지역에서의 조사에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지금 팽팽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270표 이상을 받아야지 후보로 당선이 되는데 269대 269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원에서 임시선거를 하거든요.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습니다. 그때의 상원이요. 새로 투표를 한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새로 투표를 한 결과도 1월 달에 선서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그 투표대로 하니까 뭐 상원이 다수당이 당연히 가져갈 확률이 높겠죠. 거의 그렇게 되겠죠. 하원은 어떻게 하냐면
하원 의원 숫자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원은요, 각 주마다 한 표씩을 줍니다. 상원은 주마다 똑같이 2표씩을 주니까 상원 의원들 하고, 하원은 캘리포니아주에 뭐 54명이 하원 의원이 있어도 한 표를 주게 돼. 각 주마다 한 표를 주는데, 그럼 민주당을 주나요? 공화당을 주나요? 그 주에 다수당을 줍니다. 다수당을 주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화당이 유리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69대 269가 나오면 그렇게 되고, 이제 작은 차이가 나올 때 아주 복잡해지겠죠? 소송이야 뭐 지금도 얼마나 공화당이 100건 이상의 소송을 걸어놓고 트럼프의 주장으로 해서 공화당에선 지금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어 하면서 17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감시원이라고 네트워크를 구성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끼리의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은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느라고 많이 투표하세요 하고, 공화당은 지금 뭐 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보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법률팀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선거관리 요원들도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위협하고 살해 위협도 받고 했었죠. 선거 요원들이. 네 번째는 폭력. 이 폭력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미국 사람들 3분의 2 이상이 지금 로이터와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그 같은 폭동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합니다. 다섯 번째, 미국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퍼펙트 스톰의 다섯 번째 요소는 허위 정보의 소굴. 이게요, 지금 허위 정보가 왜 X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냐면, 팍스라든가 뉴스맥스, 무슨 아메리칸 원 네트워크 이런 데는 이미 한번 고소를 당했잖아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라든가 또 스마트모죠. 그 회사들에서 고소를 당해서 막 8억 달러를 물어내고 지금 또 물어내야지 되고 하니까 조금 이런 데는 오히려 조심을 할 수가 있는데, X는 그게 없어요, 지금. X를 포함한 소셜미디어가 아무래도 이런 매체보다는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팔로워들에게 음모론을 꾸준하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간 이후에는 더 더러워진 거죠. X가 무척이나. 게다 대고 러시아, 그제 큰 뉴스 나왔잖아요. 미국의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 그 사람들 막 돈 주면서 본인들은 우리 피해자예요. 우리 그 돈으로 우리 회사가 운영되는지 몰랐어요 하는데, 그런 거 러시아만 그런가요? 이란도 그러죠. 중국도 그러죠. 이렇게 허위 정보의 확산으로 내가 맞는데 왜 네가 맞아? 이런 거.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건요, 공화당에서 많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이후에 음모론의 온상이 됐으니까. 트럼프 후보는 요즘 큐아난을 또 엄청 음모론의 그룹, 실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큐아난을 또 엄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 유튜버 가운데서도 큐아난 믿어야지 된다고 얘기했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큐아난은 믿으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즘은 트럼프가 다시 큐아난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허위 정보의 확산이 엄청 심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에서 대형 또 유통업체 이런 데 폭동 같은 거 일어나면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혼란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런 일을 처음 저도 겪어서 이것도 지금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조지아주의 하이스쿨 총격 사건 14살 용의자와 아버지는 이제 법정 출두했고요. 어머니가 뉴스에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들에게 텍스트를 받았답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 중이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 이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엄마 미안해요, Mom sorry, 이런 텍스트를 받았는데 엄마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학교에 전화를 걸었죠. 카운슬러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뭔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그 밖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학교와 10분 정도 전화를 했었고, 그래서 학교의 행정관이 그 소년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 또 이름이 비슷한 소년이 있어서 뭔가가 꼬였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날 할머니도 학교에 찾아갔었다고요. 아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 잘 안 가고 학교 적응도 아무튼 좀 불편했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이 용의자의 그 범인의 엄마가 그런 텍스트를 받고 그 다음엔 뭐가 잘 안 되고 연락 안 되고 하니까 200마일입니다. 이 와인더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엄마는 피츠로드에 있었는데 그 200마일을 바로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갔었는데 할머니와 엄마가 같이 용의자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미국 월요일이고, 야, 정말 저도 제가 떨려요. 화요일에 트럼프 후보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그 토론을 하고 그 토론에 여파가 있을지 아니면 영향이 있을지 여파와 영향도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저는 또 전해드릴 준비를 하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